이제 확실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진짜 이 현실 세계에서 이제 진실이라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치. 우리는 결국에 지금 이 드라마에서 보면 정진수 의장이 계속 한 얘기가 그런 거잖아. 신의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인간이 좀 더 정의로워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전까지는 신의 의도가 명확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신의 의도가 명확하고 명확하지 않고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라마를 계속 보면서 더 드는 거야. 이제는 신의 의도가 명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의 모양이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잖아. 그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신의 의도가 명확해졌으면 신의 의도만 바라보고 자기 혼자만 그냥 정의롭고 자기 혼자만 이제 죄를 안 짓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신의 의도가 명확해지면서 오히려 더 다른 이제 막 화살촉이나 새진리회 같은 그런 집단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게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진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정말로 신이 있는지 이 세상에 없는지 그것보다는 사실은 인간이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얘기를 드라마가 좀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저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정진수의 목적은 그러니까 이제 좀 사람들이 이제 좀 더 뭔가 이제 범죄나 이런 것들이 잘못을 하지 않고 사는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어쨌든 뭐 방법은 틀렸을지언정. 네네. 그리고 이제 새진리의 세상이 되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뭐 그 편집한 거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뭐 새진리의 뭐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나서 범죄율이 낮아졌다는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확실할 것 같아. 이제 이것도 데스노트랑 비슷한 데스노트도 이제 뭐 그렇게 하고 나서 뒤에 이제 범죄 뭐 즉흥적인 그런 이제 범죄는 이제 있을지언정 이제 계획 범죄나 이런 것들을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나는 새진리가 하고 분명 범죄는 분명 줄었을 거야. 그런 식으로. 줄어들었겠죠. 그렇죠. 죄를 안 질려 그러겠지 개인적으로. 새진리가 뭐 화살촉 이런 것들 빼고 그러니까 새진리가 어쨌든 뭐 이걸 가지고 득을 보고 있지만은 그 범죄가 어쨌든 줄어든 거는 확실한 팩트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초반에 그러면 나오는 이제 그런 이제 인간의 이제 바른 마음이나 이런 정의로운 마음은 공포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나도 거기 새진리에 들 뻔했어 그때. 내 생각이랑 같은 생각이고. 이거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끼리 서로가 존중하고 이제 뭐 잘못을 하지 않는 건 진짜 공포에서 나오는 게 맞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렇죠. 뭐 막말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나 맞을까봐 안 그러는 거지 뭐 우리가. 그렇죠. 네. 맞죠. 뭐 경찰 잡혀갈까봐 우리가 돈 없는데 왜 은행을 안 털겠어? 잡혀갈까봐 그런 거지. 총이 없어서 그런 거죠. 총이 없어서. 그런 그런 이유예요? 네. 총 있으면 하겠네. 아 우리나라 총이 없어가지고 이제 M16 그러니까 한 두 자루만 딱 주면 내가 깔끔하게 한번 털어드리는데. 진짜. 내가 볼 때 전마 M16 2대 있으면 집 밖에 문 열고 나가자마자 잡힌다 내가 봤을 때. 내가 신고할 거야. 네. 신고 안 해도 잡힌다 저거. 잘도 털겠다 이 새끼야. 뭐 아무튼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어쨌든 정진수의 목적은 이제 뭐 이대 의장이 받아서 하더라도 분명 저렇게 사적으로 유용을 하겠지만 어쨌든 세상이 좀 더 좋아질 거라는 일조했지. 분명히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진수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그래서 범죄율은 어쨌든 줄고 이제 세상은 조금 더 살기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범죄율이 배경에서. 줄어드는 거랑 사실 좋은 세상이 되는 건 사실 상관관계가 없거든요. 그렇죠. 범죄율이 그렇죠. 줄어드는 거는 그냥 범죄율이 줄어들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만큼 더 큰 공포를 그 집단들에 의해서 받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결코 아니, 그냥 뭐- 좋고 행복한 사회는 아닌 거죠. 그렇죠. 북한만 예를 들어보면 되잖아. 북한에서 노동당에 끌려가가지고 아오지 탄광 갈까봐 아무도 범죄 안 저지른다고 해가 범죄율이 0이라고 해도 북한 가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니잖아. 게 아니듯이 그런 거죠. 그건 알지. 그래서 정진수마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뭐 세상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권력 지배 구조 자체가 변동됐을 뿐이지 이동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 범죄라는 그 어떤 그 죄 몫을 씌우는 그 기준 이런 것도 결국에는 인간들이 정한 거잖아. 그치. 그리고 바뀐 여기서 거지, 그게. 바뀐 건데 결국에는 지금도 새진리회가 정한 죄를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진짜 신의 의도라는 건 알 수가 없잖아. 이 드라마 안에서도.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그거 지킨다고 정말 죄를 안 지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리고 화살촉의 죄를 사실은 그냥 눈 감아 줄 수가 없는 게 그게 결국에는 범죄가
그러니까 사적대전이니까. 특정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였거든, 사실은. 음. 예, 그거에 그냥 묵인될 뿐인 거고. 예. 일반 사람들의 범죄는 줄었겠지만 어떤 특정 집단의 범죄나 뭐 악랄함 이런 것들은 더 올라갔다는 거죠. 그죠? 그런 난 얘기가 그래서- 실제로 배영재가 하기도 하고. 좀 궁금한 게 이제 김정철이 약간 그런 거죠. 새진리회를 이제 2대가 됐죠. 그렇죠. 네. 2대 의장이 됐는데. 2대 의장이 됐는데 얘가 이 그 새진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악행이잖아. 스스로 날잖아. 막 이렇게 그 화살촉을 그렇죠. 풀어가지고 사람을 그렇죠. 잡아들이라든가. 근데 네. 그러면 이 김정철도 알고 있었을까? 이 신의 의도가 되게 랜덤하다는 거를. 아마 알지 않았을까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왜냐면 자기는 나쁜 짓을 하고 있잖아, 실제로. 그렇죠.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그 천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음. 되게 랜덤이라서 아니면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던가.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정진수가 예전에 얘한테 와서 이제 막 상담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걔는 이제 눈치를 깠겠지. 맞아, 이것이 맞아. 랜덤이라는 것을. 인터뷰를 길게 했을 테니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가지고 뒤에 보면은 배영재 PD가 이제 자기 아기가 고지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뒷부분에서 이제 약간 신의 메시지라고 생각했던 고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커지죠. 시청자들도 드라마를 보면서 아 이게 그러면 절대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었나 막 이런 것들을 시청자들도 좀 깨닫게 되고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전체 드라마의 세계관을 굉장히 뒤흔드는 좀 질문을 던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기가 고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배영재가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학교수 공영준을 만나러 가잖아요. 네, 네. 공영준을 만나러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네. 공영준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 딸도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고지를 받았다. 고지를 받아가지고 죽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신의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기가 네. 네. 그런 거를 떠나서 그 뜻을 해석할 힘과 지위를 새진리회가 독점하고 있다는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네. 그 부분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었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었고 그런 어떤 신의 뜻에 대한 새진리회의 해석과 실제 시연을 당하는 사람들의 뭐 어떤 뭐 진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간극들, 간극들, 요런 것들 사이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거짓이나 어떤 새진리의 힘으로 조금 덮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들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조금, 새진리의 모습이 굉장히 얄팍하고 조금 모순되게 뒷부분으로 갈수록 좀 그려진 것 같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막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제 수사를 할 수 없는 자기 권한 받기라고 얘기하는 사제 유지한테 자기가 의장의 권한으로 이제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파워를 준다 그러면서 막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하면서 말 몇 마디로 너는 지금부터 모든 권한을 다 동원해서 막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 머리를 팍팍 치면서. 맞아. 그런 모습 머리 그 유지사제 나갈 때 머리가 이렇게 헝클어져 가지고 그것도 되게 그런 모습들이 진짜 새진리회가 얼마나 얄팍한 기관인가, 그죠? 어쨌든 이 드라마 안에서는 굉장히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네. 기관인데 막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조금 그렇게 보였고, 어떻게 보면은 암암리의 관계를 유지하던 화살촉들을 대놓고 막 동원하는 장면들도 조금 모순되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아기가 출연하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막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냥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리 그 경찰도 그 새진리회 그 교리 아래에 있다. 경찰도 이용하는 그 새진리회였지만 그렇게까지 또 대놓고 그 화살촉과 연계가 있다는 거를 밝히지는 그렇죠.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정진수는 그러면 화살촉을 이용을 했을까? 정진수도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정진수도 근데 화살촉이 그렇게 계속 그 활동을 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용하진 않았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제 본인이 이용하기 전에는 그거였지. 저기 그 스트리머 그 구독자가 얼마 없었겠지. 한 100명 정도. 이용할 수 없었다. 우리처럼 핫바리 방송이었다. 근데 뭐 그걸 뭐 적극적으로 폭력이나 이런 데 활용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새진리회 교리를 전파하는 데는 이용했겠죠. 아무래도 그 개인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 부분에서 봤을 때 새진리회하고 이제 뭐 화살촉 요 집단이 결국에는 완벽하게 같은 노선으로 가지는 않았다는 거를 딱 알 수가 있는 부분이, 거기서 보면 배영재하고 사채업자를 죽이잖아. 사채업자하고 그 교수님, 공준 교수님을 죽이잖아. 죽이고 나서 막 영상을 통해 가지고 신의 뜻을 막 운운하면서 막 그 시체를 걸어놓고, 그죠? 막 영상을 막
전국에다가 이렇게 막 퍼뜨리잖아요. 방송을 하잖아. 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보면 중동의 이슬람 극우 단체 막 그치. 그런 교리를 잘못 해석하고 그냥 자기들의 힘만 보여주는 거지. 그런 테러 단체들의 막 행동처럼 막 일부러 연출을 좀 해놨더라고. 그냥 화살 그런 거 이거- 보니까 이거 해치고 나서 화살촉 크게 그려놓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약간 테러 단체 같은 그런 느낌 많이 들고. 맞아요. 그런 느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변질된 거지. 변질된 어떤 조직이다 이런 거를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진짜 좀 재밌었는 게 그 처음에도 재밌었는데요. 끝에가 정말 재밌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 아기가 교리를 받으면서 진짜 스토리가 완전 한 번 더 바뀐 것 같아요. 와 이게 그러면 사실 완전 초랜덤이었네. 그러면서 맞죠. 약간- 그때부터 그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근데 그 또 아까 전에 이제 저희 신PD 얘기한 것처럼 약간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갑을 받는 것처럼 어쨌든 그 아기 때문에 부모가 죽게 되잖아요. 약간 산화머니 같은 것처럼 산화머니 걱정 마세요. 이자 40%인가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보고 나면은 뭔가 좀 약간 그 꼬리를 좀 무는 것 같아요. 그런 약간 의문이. 결국 애 때문에 부모가 죽었으니까 애가 죄인이 맞기는 한 것 같네라고 하면서 근데 결정적으로 근데 그 죄를 저질렀는 애가 또 안 죽으니까. 그렇죠. 그건 불만이었다. 또 아닌 걸까? 아니 그 미쳤어. 그건 아니고. 또 거기서 또 뭔가 또 되게 랜덤 확률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꼭 그러면 고지를 받은 사람이 꼭 죽을 필요는 없나? 뭐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고지가 중요한 거야. 고지를 방해하는 게 더 악인가? 그러니까 약간 아기의 생존에 대해서는 보고 어떤 생각이 좀 들었는지 다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자연재해라는 게 뭔가 엄청난 신의 뜻이 아니라 결국은 그러니까 아기가 죽은 줄 알고 애들이 돌아간 거잖아. 근데 그렇죠. 이제 만약에 이게 신의 사자고 진짜 신의 섭리라면은 아기가 안 죽었는지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기가 안 죽고 부모만 죽고 죽었는지. 아기가 안 죽었다는 거를 알아야 될 텐데 얘들은 이제 죽은 것 같으니까 그냥 가버렸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더더욱이 더 자연재해라는 걸 더 말해주는 그런 건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그러니까 그 부모를 한꺼번에 3명을 한꺼번에 나선안을 쓰기 전에 이미 그냥 그 물리력으로 힘으로 그 부모를 둘 다 떼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사자들이 딱 아기만 죽이려고 했다면. 아기만 죽이려고 했다는 의도가 확실하다면 고지받은 그 아기를 죽이려고 확실했다면 그 2명을 물리력으로 그냥 떼어낼 수도 있었을 건데 아무리 뭐 그 아빠가 그 미친 힘을 막 발휘해서 이렇게 뭐 아이를 안 내놓으려고 아이를 안 했다고 넣으려고 해도. 줄을 붙잡고 뭐 하고 있었긴 하지만 그래 일단 그렇죠. 거기 그 장면이 나오죠. 그 PD가 이제 호스로 이렇게 네. 이렇게 몸을 묶죠. 감싸는 장면은 나오죠. 감싸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차피 사람의 힘이고 그렇죠. 사람의 힘을 그 넘어서는 그 존재들이 충분히 떼낼 수 있었는데도 떼내지 않고 함께 그렇게 해서 예외를 만들었다는 거는 확실히 이 고지받은 사람이 꼭 죽을 필요가 꼭 죽어야만 한다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나는 거기서 맞아. 약간 두 가지가 이제 궁금한 게 그거지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키아누 리브스 나왔던 영화 콘스탄틴 있잖아. 네네. 콘스탄틴이 마지막에 죽을 때 숭고한 희생을 하죠. 맞아. 숭고한 희생을 하면서 이제 천국으로 가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렇죠. 원래 지옥에 갔었어야 되는데. 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 숭고한 희생을 하면 고지를 벗어날 수 있는 건가? 약간 그런 부모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든지 숭고한 그렇죠. 희생이 되면 대신 희생하는 그런 거. 아니면 아니, 꼭- 진정한 사랑이라든가 뭐 뭐 그런 숭고한 거 희생 하여튼, 이런 네. 가치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지가 뭐 100의 수치로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 100을 이길 만한 뭔가 인간의 그런 희생. 참모습 희생이든 뭐 사랑, 뭐든 해서 부모의 사랑이든. 사랑. 네. 그럼 그게 이제 그 카운트 제로가 되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죠. 네, 그쵸. 저 이자가 아직 남으신 줄 알았는데 다 갚으셨네요, 하면서. 근데 그러기에는 감사합니다, 부모 고객님. 2명 다 데리고 갔는데 2인분 데리고 갔는데
그런 그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부모 2명 정도는 나가리 돼야 애기 1명 정도는 살릴 수 있다. 약간 이런. 2인분부터 주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1대1은 아닌 거야, 이게. 아. 한 명 살린다고, 이게 약간 그, 인피니티 스톤처럼, 소울 스톤처럼 한 명 죽는다고 한 개 주고 이런 건 아니거든. 완전 이게. 등가 교환은 아니다. 약간 그런 느낌. 그런데, 나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이게 민혜진이 일하고 있던 뭐 변호사 사무실 이름도 소도고, 이게 그렇죠. 민혜진의 조직 이름이 소도잖아. 소도네. 네네. 이게 찾아보니까 약간 그런 의미라고 하더라고. 이게 소도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삼한 때에 천신한테 제사 지내던 성지를 소도라고 불렀다 하더라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약간 신단을 설치하고 그 앞에 뭐 방울이나 북단 큰 나무를 세워가지고 제사 올리는 지역이었는데 이게 죄인이 이 지역 안으로 달아나면은 죄인을 못 잡아가는 어떤 그런 룰이 있었대. 여기는 이 소도 안으로. 신의 영역이니까. 신의 영역이니까 어떤 죄인이 아무리 큰 죄를 짓고 하더라도 쫓기다가 이 지역 안으로 들어오면은 절대로 잡아갈 수 없는 약간 그런 약간 암묵적인 룰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신권이랑 왕권은 이게 서로 어. 이제 터치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암묵적인 룰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약간 이 소도가 나중에 후세에 이제 약간 이어진 게 소떼라 그러대. 옛날 마을에 보면은 소대. 나무 새나무. 나무 긴 거 끝에다가 이제 새 모양으로 이렇게 나무 달아놓은 거 약간 그런 네. 느낌인 건데 거기에 계속 이어지고 오는 건데 약간 아빠 엄마의 사랑이 아이를 보호하는 약간 작은 소도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마지막에. 그런 누가 봐도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왜냐면 민혜진이 마지막까지 거기 있었잖아. 그죠? 그렇죠. 민혜진이 이제 자기가 거느리던 조직 이름 자체가 소도였고, 소도였고. 그죠?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작은 소도를 만들어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뭐 그게 아니라면 이 드라마의 전체 분위기처럼 조금 명확하게 어떤 원리다. 어떤 원리로 이 사신들을 메커니즘이 막아냈다. 없다. 이 메커니즘은 잘 모르겠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건 모르겠는데 그건 있는 것 같아. 어쨌든 인간의 힘으로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알게 된 거야. 이제. 그치. 그 원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약간 그 원리를 이제 알아내는 과정들을 또 드라마에서 다뤄주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지. 엄마 아빠 2명까지 막아지나? 그러면 1명 반으로 막아지나? 약간 반은 뭐야? 반은 뭐 솔로몬이야? 아니, 뭐 반으로 자를 거 뭐야? 약간- 야, 상반신 하반신이야? 아니면 완전 2등분이야? 뭐 약간 오른쪽만 넣어가지고 막아지나? 뭐 아니면 엄마 1명 가지고만 막아지나? 막 이런 거 아니, 약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반반 하나면 손오반 손 하나라 카카로트 영혼 반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안 그래도 그런 저기 웹툰 댓글에 그런 내용이 그러면 뭐 사형수 2명을 이렇게 이제 묶어가지고 그렇지 사랑이 없더라도 그런 그죠? 뭐 그런 테스트를 해볼 수 있지 않나 뭐 사랑이 그런 얘기도 없어도 있긴 되나.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한번 일어났으니까 뭐 새진리에든 어떤 조직이든 이제 이 현상을 타파하려고 하는 어떤 조직들도 생겨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조금 희화시키려고 재밌게 얘기한 거지만 막 여러 가지 형태로 막 실험을 해볼 거란 말이야. 고지에 된 그렇죠. 사람을 데려다 놓고 오히려 정말로. 그럼 더 거짓 정보 넘쳐나겠지. 난 이렇게 고지를 피했다. 맞아. 그래 유튜버 같은 게 난 어떻게 고지를 피했나 약간 그런 썸네일. 그러니까 새진리회나 뭐 화살촉 이런 데서 그런 실험을 해볼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맞아. 아니면 정부에서 그렇게 막 주도를 해가지고 실험을 근데 한다든가. 정부에서는 사람 생명 가지고 하기는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교나 그런 아니지. 데서. 지금 오히려 정부가 새진리회한테 권력을 뺏겼잖아. 이 세상이 바뀌면서. 그건 근데 그렇지. 정부가 다시 새진리회로부터 이제 이 세상의 권력을 되찾아오려고 하면 자기들이 신을 그 또 자기 손을 주물러야지 또. 더 주물러야. 그래도 사람 생명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할 수 없지 않나. 아니면 실드에서 실험을 하겠지. 아니면. 실드에서. 그럴 수 있어. 정닥터 저거 아주 그냥 바른 소리만 하고 앉았네. 이렇게. 아니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 이 아기가 이제 아기가 약간 엄마 아빠의 희생에서 원래는 죽었어야 될 운명인데 살아났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이야기가 마치 해리포터가 탄생하는 과정을 그린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 볼드모트한테 원래 죽었어야 될 운명인데 엄마 아빠의 희생 가운데서 이제 이 아기가 자기 운명을 운명을 이겨내고 살아나잖아. 그러면서 이 아기가 앞으로 커가면서 절대 악을 이제 맞서 싸울 수 있는 절대 존재가 되는 약간 그런 얘기의 시작처럼 보인다는 얘기도 커서 하더라고. 이제 테마사가 되는 거지.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아기가 이끄는 소도 집단이 이제 심판자들, 이 심판의 사자들을 맞서 싸우는 약간 그런 초인 집단이 되는 거지. 약간 너무 나 멀리 간다. 그러니까 역시 외국 애들은 약간 히어로물 쪽으로 생각해버리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지 않았나? 네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기가 살아나면서 뭐 이게 뭐 박정자의 뭐 부활과도 약간 연관이 있지 않나 뭐 연관이 이런 있다.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럼 뭐 이제 제가 얘기를 좀 해봤으니까 시즌 2가 나올 것 같죠? 예, 스멜이. 그렇죠. 네. 뭐 네네. 시즌제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일단. 네. 음, 그럼 뭐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조금 뭐 그런 재밌는 얘기들도 좀 있었고 해외에서는 뭐 네. 해리포터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네. 그 개인적으로는 아기가 시연 당하고 나서 시연 속에서 살아남는 장면들을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사람들 다 봤지. 보게 되잖아요. 네. 그거를. 그러면서 뭐 그거를 촬영해가지고 또 막 여러 가지 SNS에 퍼다 나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네. 이제 세상이 또 조금 바뀌게 되는 어떤 그런 연출들이 나오잖아요. 네.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나 영화 차일드 오브 맨의 클라이막스 장면을 조금 연상시키는 부분도 좀 있었어요. 칠드런 오브 맨. 칠드런 오브 맨. 그 영화를 좀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음. 약간 그 영화 내용은 그런 거죠. 임신이 불가능해진 미래에서 네. 그죠? 네. 막 인류가 멸망으로 막 치닫는 내용인데 주인공이 약간 그 의문의 집단 요청에 의해 가지고 진짜 몇십 년 만에 임신한 여자를 보호하는 내용이잖아. 그렇죠. 거기서 보면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살아남으려고 어디 막 막 수용소 같은데 일부러 들어갔어. 자기가 음. 안전하게 아기를 낳으려고. 그랬는데 그 수용소가 이제 군대에 의해서 습격을 당하면서 막 거기서 아수라장이 펼쳐지는 거야. 전투가 막 벌어지고 막 이랬는데 그 와중에 아기를 낳은 거야. 그 여자가. 네. 몇십 년 만에 아기가 태어난 거야. 이 지구상에서. 그러면서 전쟁이 그 순간에 다 한순간에 멈춰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아기를 보면서 막 성스러운 기분을 막 느끼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영화에서 그런 거하고 조금 지금 겹쳐지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죠? 이야기가 앞으로 진짜 뭔가 조금 이 세상을 바꾸게 될 진짜 중요한 사람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지옥에서 아기가 뭐 메시아 같이 사람들의 숭배를 받는 존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시즌에서 그죠? 그런 내용이 이제 다음 시즌에 나오면 굉장히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요런 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상징성을 지닌 아기를 새 진리회든 아니면 소도 세력이든 아니면 뭐 화살 쪽이든 서로 막 쟁탈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내용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아니 그래서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보면 저는 약간 그걸 다르게 봤는 게 네네. 그 나중에 되면 이제 아기가 살아남고 이제 박정자 가 살아나잖아요. 부활을. 그렇죠. 부활을 하게 되죠. 네. 네네. 그 장면 보면서 좀 부활이라기보다 약간 환불 같은 느낌이 좀 들긴 있었어요. 그 지옥 아. 화물? 환불. 그 세상이 이제 디지털화되다 보면은 네. 뭐랄까 전산 오류 같은 게 생기죠. 그래서 그렇죠. 데리고 갔는데 네. 리스트 전산 오류가 나가지고 환불을 시켜준 거예요. 이제 지상으로. 박정재 씨 하면서 박정재 씨 맞죠? 하면서 아닌데요. 저 이름 박정자입니다. 이상은 할 것 같고. 박정재 씨 아니에요? 박정자입니다. 왜 왔어요 이거? 하면서 지역에서. 네네. 네. 근데 그러면서 저는 약간 느끼는 게 이게 약간 시즌2가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제 스스로만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아기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약간 그 예수 같아요. 동정녀 말이야죠. 그러니까 민희진 변호사가 데리고 가잖아요. 민희진 변호사의 아이인 것처럼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고 박장자 같은 경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진정한 메시아가 탄생한 거죠. 지옥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메시아 vs 마리아 구도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들.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지옥에서 돌아온 사람과 그 다음에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사람의 그런 세력이 나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약간 들긴 해요. 그럴 수 그래서- 있겠다. 실제로 기독교에서도 그런 조금 뭐 권력 다툼 이런 게 있었다고 하잖아. 마리아파랑 예수님파랑 약간 네. 그 사이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죠. 뭐 카드라설 그죠? 네. 근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펼쳐질 수도 있겠다. 그죠? 이야기가. 네네. 그래서 진짜 지옥에서 갔다 온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신의 뭐 현신이다. 수완이다. 죽음조차 피했는 사람, 신의 그런 고지를 피해서 이 사람이 진짜다. 그래서 약간 좀 싸울 것 같고,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위험한 게 이게 메시아까지는 괜찮은데 강림자 같은 설정도 있잖아요. 지옥의 사자가 진짜 내려온 거예요. 원래 그때 신이라 그러는 사람인데 그게 그렇죠. 이제 박정자가 진짜 지옥의 사자로 현실에 강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좀 내용이 좀 너무 약간 산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참이 연상호 감독을 아무도 촛도 모르네요 진짜. 듣자 하니 못 들어주네. 아시는 분이에요? 네, 내가 상호 형 잘 알잖아. 또. 인맥 있지, 그러니까. 인맥 있지 여기는. 인맥 있으니까. 아유, 좀 네. 내가 확실하게 저 얘기해 고소 주겠습니다. 당하겠네 저. 네.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나는 시즌 1으로 딱 완결성이 있으니까 2 이상 건드리면 사실 더 오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시즌 2가 나온다면은 이거 심지어 원작에는 그 이제 마지막에 민혜진이 애기를 안고 가는 장면에서 끝나고 이제 뭐 박정자가 돌아오는 장면은 없어요. 그렇구나. 드라마에서 어떻게든 뒷시즌이랑 뭔가를 하려고 이제 넣어놓은 것 같아. 네네. 일단 이 연상호 감독 스타일로 하자면은 시즌 2에서 뭐 그럼 뭐 무슨 메시아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거기서 이제 부모님들 둘이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렇죠. 일단 거기를 성지화 시킵니다. 그 둘을 섬기는 집단이 나타나는 거지. 또 나타나. 또 나타나. 그리고 세진리에는 이제 날아가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사랑의 힘으로 이제 뭐 약간 기독교를 대체할 만한 그런 사랑의 종교 같은 게 또 나와서 또 거기가 되는 게 이게 연상호입니다. 이 사람들. 아 존나 그럴싸하다 근데. 그러면서 그 아기를 또 신격화하는 거지 그 집단은 그렇지, 그죠. 그렇지. 저또 모르겠지. 박정자가 부활한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될까? 그거죠. 이제 이 세상이 지옥이다라는 아주 그런 뻔한 클리셰. 아 맞아. 나도 아, 그렇게 이거 생각해. 지옥에 꽉 찼어. 니 나가. 저쪽 지옥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 죄송한데 여기까지 안 오셔도 되는데 원래 계시던 데가 지옥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그 현세 지옥이에요. 맞아. 그러면서 뭐 그 반출한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약간 아니면은 아니면은 또 음. 조금 이제 약간 좀 진지하게 좀 예상을 해보자면 그런 거죠. 이제 마지막에 근데 죽여야 될 아기를 못 죽이고 이제 사자들이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가서 조인트 까는 이 새끼들 니들 때문에 좆됐잖아 그러면서 씨,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일단 쟤부터 일단 처음에 원회부터 돌려보내 그러면서 이제 박정자부터 하나씩 이렇게 돌려보내. 그 다음 날 그래서 그 유아인도 다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수 다시 있을 나올 것 수도 같아요. 있지 않을까. 근데 내 첫 번째 예상이 맞을 거야. 아니 나도 좀 그런 생각 들더라. 그러니까 박정자가 이제 약간 그 돌아오게 된 게 약간 네. 원래 박정자가 가게 될 지옥이 현실이었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 그죠? 맞아요. 뭐 그런 느낌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혹은 이런 거지. 원래 지옥이 따로 있었다 하더라도 네. 박정자가 이제 시연을 당한 후에 세진리회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나서 혼탁하게 되니까. 이 세상이 지옥이 됐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박정자를 먼저 보내서 테라포밍을 하는 거지. 이 지옥을. 진짜로 지옥화 시키는 거야. 박정자를. 처음에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 붙였을 때는 저쪽에 지옥 딴 곳으로 보냈는데 이게 여기가 지옥화되면서 이게 파일이 일로 돌아온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여기도 지옥인데 네 컨트롤 Z. 여기도 지옥가 잘 아는 지옥으로 가라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좀 느껴졌고 그러면서 약간 뭐 박정자를 놓고 또 약간 아기를 놓고 아까 여러 세력들이 또 쟁취하려고 약간 또 막 그런 그렇죠. 막 투쟁하는 내용들이 그려진다는 예상처럼 박정자를 놓고도 이제 서로 박정자를 선점하려고 막 세질례하고 그렇죠. 화살초하고 여러 집단들 새로 생긴 세력들 막 이런 서로 선점하려고 막 싸우는 그런 내용들이 또 그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약간 화살촉하고 대립되는 그 박정자를 섬기는 그런 과격 집단 같은 것도 좀 약간 생길 것 같은 말이니까 데스메탈 동호회 이런 좀 이런 드디어 메시아가 내려오셨다 그러면서 데스메탈 하는 사람들은 착합니다. 그럼요. 좋은 음악 만드는 사람 다 착한 사람. 야 화살촉도 착합니다. 그 뒤에 브레이크든 갈란 얘기 못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 안전을 위해서. 착한 거야. 네네. 근데 저는 뭐 마지막에 박정자 부활하는 거 보면서 그냥 이대로 끝나도 되게 괜찮은 결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즌 2가 나오겠거니 그걸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대로 끝나는 게 좀 완벽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시즌 2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좀 견해이기도 하고. 그건 저도 동감입니다. 안 나오는 게 더 훨씬 나아. 훨씬 더 이게 좋은 작품으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저는 그 사이에 약간만 뭔가 좀 그 이야기가 좀 더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그 박정자가 살아나는 것 또한 그냥 랜덤이다. 그냥 이 모든 과정이 맞아.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안 죽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뭔가 장치가 있었으면은 시즌 하나로 끝내기에 좀 완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저는 영알못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그 엔딩을 보고 나서는 시즌 2가 많이 기대돼요.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해리포터 썰? 해리포터. 그래요? 나는 그래도 이제 만약에 이제 시즌 2가 나온다고 치면은 네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생각인 게 박정자의
부활이 자체가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는 맞아. 이제 시작일 뿐이고, 그러니까 박정자가 처음에 시연으로 죽은 것처럼, 그러니까 박정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정진수가 돌아온다. 그게 더 중요한 그 포인트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정진수가 살아서 돌아왔을 때, 또다시 정진수가 새로운 그 새진리회, 새진리회에, 그때쯤 뉴 새진리회에 그 의장이, 새진리회 XG 이렇게 뒤에 뭐가 따로 붙는 거지. 뉴 새진리, 회에 그 의장에 다시 앉아가지고, 새로운 교리를 펼쳐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본인이 정해놓았던 이 교리들을 모두 뒤집는, 그러니까 새진리에 다시 살아나고 나서는 새진리에 반대되는 그 집단의 선두에 또 정진수가 서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거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이지. 거네. 형이 미안한데 지옥 갔다 보니까 내가 전에 얘기했던 거 다 안 맞더라. 다 안 맞더라. 다 안 맞더라 하면서 쟤는 내가 세운 허수아비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거죠. 예. 맞아. 경력 있는 신입 약간 그런 거지. 지옥 근데 갔다 다들 오해하고 있는데 지금 어. 정진수가 시험 받아서 지옥 간 거를 아는 사람이 그 형사랑 그 몇 명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돌아오면은 해외여행 끝나고 돌아갔다고 맞아. 돌아오겠지. 그러니까 그렇다, 새진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또 이게 뭐 그 죽은 그 건물에서 CCTV로 발견됐을 수도 있잖아. 아니 그치. 그런 거지. 어쨌든 이 권력이라는 것이 또 인간의 본성을 또 자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정진수가 돌아온다고 해서 제 2대 의장이 권력을 내려놓으려고 안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렇지. 지금은 자기들의 어떤 집단의 그 공고함을 위해서 정진수 의장이 죽었다는 걸 숨기고 있지만 정진수가 돌아와서 정진수를 따르는 새진리회하고 별개로 정진수를 따르는 세력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 사실은 전마 고지받아가지고 죽었었다. 그래, 죄인이었다. 진실을 또 밝히게 될 거라. 밝히려고 할 거란 말이야. 결국엔 또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진흙탕 싸움, 그죠? 그렇지. 얼마나 그러면 이제 재밌겠습니까? 막 그런 거지. 이제 서로 지옥을 가기 위해서 죄를 막 지으면 업보를 쌓으면서 이제 지구가 이제 완전 초토화되는 거지. 약간 이런 거구나. 유학파, 약간 이런 것처럼 지옥 한번 갔다 오디만 정진수가 더 큰 물에 가서 노는 거야. 막 그치. 세계적으로 노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빨리 나도 지옥 한번 갔다 와야겠다. 그렇지. 나도 지옥 갔다. 그래서 막 그거를 이제 저 높은 곳에서 약간 그 살아난 박정자가 보면서 닌게는 역시 재밌네 데스 이러면서 약간 그런 거지. 풋내기들. 그 사람들이 이제 더 빨리 한번 그걸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치. 지식인에 치는 거지. 빨리 고지받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쳐가지고 나도 빨리 갔다 와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러면서 지옥 갔다 오신 분 준비물 같은 거 좀 알려주세요. 내공 겁니다. 이 약간 그거랑 비슷하네. 화성 가서 살 사람 구하는 거 그거 좀 비슷하네. 그러니까. 네네. 여러 가지 개소리를 해봤네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잠깐. 얼굴이. 지옥 빨리 가는 법. 근데 나는 그 생각도 해봤어. 나 이게 왠지 우리가 여기 너무 빠져있잖아. 이게 네네. 신적인 거라고 너무 빠져있는데 네네. 나는 외계인일 거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맞아. 그런 얘기도 외계인. 있어요. 외계인일 거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 아니면 아예 전체 자체가 다 거짓이다. 홀로그램이다. 누가 꾸며낸 거다. 뭐 그런 거. 그런 근데 얘기도 외계인일 것 같은 것도 약간 차원 이동을 하잖아. 꼭 근데 차원 이동을 하는 게 그 이승 저승일 필요는 없지. 그래, 맞아. 외계인일 수도 있지. 그리고 마블에서 보면 그 토르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여기서 이제 지구인들이 잘 모르는 거는 다 마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거보다 더 수준 높은 어떤 문명에 가면 그게 다 과학 기술인 경우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리고 네, 그런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 그 나선환 맞고 나서의 그 뼈의 물질 자체가 뭐 달라졌다 그렇지. 그랬잖아요. 지구의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 맞아. 전혀 지구의 알 수 것이 없는 아니라 그거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진짜 외계인의 그 행동일 약간 수도 그런 거 있겠죠. 아닐까? 순간이동, 양자이동을 시키려 그러면은 네. 같은 질량의 비슷한 물질인데 이제 유기물이 아닌 거를 이제 이동시켜야 되는 거야, 여기로. 이동시키면은 이제 인간을 고에너지가 이동시킬 수 있는, 있으니까. 반대로 이동시킬 수 있는 거지. 그건 인간 세상에 없는 물질이잖아. 텐링즈지. 텐링즈. 그럼 그리고 이제 그 이동하는 거는 이제 슈프림 소서러인 거지. 완벽하네. 마블 세계관인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요런 어떤 자연계 질서들을 무너뜨리는 세력을 막기 위해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제 좀 있으면 영화로 나옵니다. 그죠?
어질어질하네. 혼란스럽다. 아 근데 나 이게 그 완전 헛소리는 아닌 것 같은 게 이제 우리 CP들 좋아. 소리가 임마. 칠성의 나라라는 만화가 있잖아요. 아, 네네. 네, 거기도 원래는 자기들이 몰랐던 그런 초자연 현상이 그런 영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외계인이었어. 맞아. 그래서 내용이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계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드라마를 봐서 알겠지만 연상호 감독님은 그 다음 시즌을 만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뭔가를 세계관을 풀어가진 않을 것 같아. 그럴 그죠? 것 뭔지 알죠? 같아요. 이게 어떤 거였다. 누구의 뭐 외계의 뭐 힘이었다. 아니면은 뭐 이게 정말로 신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걸로 푸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또 다르게 벌어졌을 때 그 다른 현상에서 인간사 맞아. 인간 군상들 그죠?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람들의 어떤 디테일들 이런 걸로 또 드라마를 풀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뭐 그 정말 오랜만에 다들 만족하고 본 것 같네요. 이 지옥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저도 좀 재밌었습니다. 네네. 네. 오, 굉장히 놀랐군요. 아주 놀라워요. 한국 드라마를. 그러게. 아니 시즌이 솔직히 끝에 가서 나 조금 사이사이가 있어서 7화까지였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네, 뭐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네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오징어 게임보다 자기는 더 재밌게 봤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오징어 게임보다 조금 더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얘기 다 해봤고 총평하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정닥터님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뭐 현생이 지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 어떤 걸 피해가야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감독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드라마였다고 생각되고요. 네. 약간 이 뒤틀어진 도덕적 우월감으로 남들을 공격하는 태도를 가진 이 드라마 안에서 화살촉 같은 이런 사람들. 요즘 그러니까 현대에도 있죠. 사이버상에서 약간 악플이나 비난들 하는 사람들. 도덕적 그렇죠. 우월감, 그렇죠.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르치려 들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런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아주 교훈적이네요. 네. 아주 교훈적이고 아주 지루한 청평이군요. 네네. 제한질러 정상적이면 저래. 죄송합니다. 저희가 또 가르치려고 했군요. 우리 닥터장님. 죄송합니다. 네네. 네, 우리 봉삼 씨 총평 부탁드릴게요. 네. 연상호 감독님, 종교 스릴러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맛 아닙니까? 바로 이 맛 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네. 네, 좋은 총평이네요. 네, 그다음 김수풀 제가 하겠습니다. 네. 운동을 생활화하자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끝까지 헬스야? 끝까지 헬스 삼형제야? 봐봐, 레벨레벨하다, 몸이 진짜. 좀 정상적인 사람은 고지를 안 받았다고 뭔가 좀 이렇게 힘들고 비리비리한 사람들이 고지를 받았지. 그렇군요. 운동 생활합시다. 예. 네, 우리 CPD님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총평. 상호 형, 이번엔 1루타로 인정해주겠어. 이거 1루타밖에 안 돼요? 홈런. 너무 짠데. 홈런 아니더라도 이거 1루타는 너무 짜다. 내가 시즌2 하는 걸 봐서. 이 새끼 좋나 보네. 간 좋나 봐. 죄송한데 누구신데요? 저 지인입니다. 증인? 죄인? 지인. 죄인이란 줄 알았네. 아이씨. 죄인은 맞지. 그래. 죄인은 맞지. 죄인은 맞지.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네네. 네. 네, CPD님의 인맥 넘치는 총평을 마지막으로 총평을 마치고 네네. 네, 저희 드라마 지옥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네, 우리 화중인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로 저희들에게 많이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고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천사 얼굴로. 댓글.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한 주도 화면에 심하게 중국되어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화살촉.